2, 30분 쉬어갖고 이제 1분 뒤에 내가 공부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 1분을 못 참아갖고 공부하라고 얘기한다고. 너 밥 먹은 지 시간이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냐.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어진다니까 애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도는 없어요. 하지만 대학교 학벌은 죽을 때까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파트 1 좋은 대학을 가면 참 좋은 이유. 동기부여에 관련된 건데 동기부여 하는 거는 하고자 하는 이유를 상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업무나 프로젝트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약간의 격려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 일을 마쳐야 하는 이유를 크게 말해보거나 적어보자. 그리고 일을 마쳤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떠올려보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자녀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좋은 대학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냐는 거죠. 자녀분한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죠. 저 엄청 하죠. 예, 엄청 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이유는 설명 안 하잖아요. 하죠. 어떻게 설명하세요? 엄마를 봐라. 네, 엄마를 봐라. 엄마도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냐. 가는 이유.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막연하게 말씀하신다고. 좋은 대학 가면 좋아 라고 막연하게 얘기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 가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녀분한테 이게 가슴에 팍 와닿을 만한 이유를 잘 설명 안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앞으로 뭐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일수록 지 학벌이 좋아. 다른 부모들한테 막 얘기해서 애들 공부시키지 마세요. 공부해서 다 쓸데없어요. 그 돈 모아갖고 노후 준비하세요라고 얘기해놓고 지 아들은 열심히 공부시켜갖고 서울대 보내려고 한다고 해외 유학 보내려고 한다고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나 학벌 안 따진 데가 없어. 인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야. 그거를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해갖고 뭐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자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왜 그러냐고.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냉정한 현실은 현실대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네가 좋은 대학 가면은 이런 이점들이 있다. 네가 판단하기에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해라. 그 이점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 이점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하면은 얘가 잘할랜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공부를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캐도 능률 안 나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쫙쫙 오르잖아요. 그럼 신나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당연히. 그러면은 작가님은 학창 시절 때 스카이 꼭 가겠다 이런 목표로 공부를 하셨어요? 변호사나 뭐 검사가 되겠다 뭐 이런 걸로 공부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2등만 했어요, 반에서. 1등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3등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2상은 항상 2등 하더라고.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니까요. 재밌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재밌어 한다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서 성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얘기 해줘야 돼요. 자꾸 구름 잡는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해주면 안 된다고. 그게. 제가 가야 한 학생은 가출을 하고 내 친구가 가야 한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제 FM대로 딱 가서 자, 책 펴고 공부하자. 이제 문제 내가 풀 테니까 따라 풀어봐. 막 이렇게 가르쳤고 내 친구는 얘기 들어보니까 걔는 가에 가서 별로 애를 안 가르쳤대요. 수업 안 하고 2시간 중에 1시간 반 동안은 이제 내가 연대 가면은 예쁜 애랑 미팅도 하고 축제하면은 뉴진스 공연도 하고 연고전 하잖아요. 연대는 연고전 할 때 이제 기차놀이라고 이제 막 신촌거리를 막 기차놀이 해갖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하거든요. 이하연대하고 우리 같이 해갖고 조인트 MT도 가고 이런 막 이제 낭만을 이런 얘기를 막 해줬대요. 그런 얘기하면서 막 시간 때웠는데 근데 애가 알아서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대학을 가더라. 애가 똑똑했던 거야. 동기부여가 된 거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애가 나도 열심히 공부했었죠. 연대 가갖고 저 CC도 만들고 막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애는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애는 따라오지도 못하는 거를 앞에서 막 문제 풀고 따라 풀어봐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능력이 올라가냐고. 뭐예요? 가장 큰 이점은 뭘까요? 좋은 대학 나오면? 인프라, 사람인. 그런 거보다요. 좋은 대학 나오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 연대 경영 나왔는데 이러면 그냥 그러시군요. 그냥 죽어. 우리나라에는 계급이 없는데 다만 대학 졸업장은 계급이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요. 정말 서럽다니까 그게. 내가 한만 돈 많이 벌어도 대학이 삐질삐질한 데 나오면 막 한참 얘기하다가 혹시 대학 어디 나왔어요? 그때부터 내가 입이 막힌다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전통 때문에 더 그래요. 연세대 백양로입니다. 제가 이걸 많이 걸어 다녔다는 거죠. 예쁘잖아요.
이런 거 사진 하나 딱 보여주고. 광대하죠. 그리고 아주 넓더라고요. 학교가, 연대가 그렇죠. 예. 너 이런 데서 대학 다녀도 되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대학 데리고 가고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일부러 또 버스 타고 올라가고 한번 봐라. 이런 데가 네가 목표에서 다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한 얘기가 야, 너 조선의 국시가 뭔지 아냐? 조선의 국시는 공부다 이랬단 말입니다. 진짜로. 조선의 국시가 공부였다니까. 양인 중에서 공부해갖고 과거급제하면 양반. 공부를 안 하면 쌍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공부한 사람한테만 양반이라는 계급, 계층 이런 것들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조선의 국시라니까. 사도세자는 왜 뒤주에 갇혀 죽었나의 주목. 진짜 왜 죽었을까? 진짜 이유를. 진짜 이유가 뭐냐? 공부를 안 해서 죽은 거야. 공부를 안 해서. 아버지가 미워해서. 예. 경종이 게장을 잘못 먹고 죽어서 무술이 아들 영조가 왕이 된단 말입니다. 경종은 적통인데 영조가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을 잘 길러갖고 내 뒤를 잇게 해야 되겠다. 조선은 국시가 공부니까 학식에서 선배들하고 맞짱 틀 정도가 돼야 되니까 공부를 빡세게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영조가. 그래서 이제 사도를 막 공부를 빡세게 시켜갖고 이제 완벽한 세자가 되게 만들고 싶었지만 얘가 노는 걸 좋아하는 거야.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하고 이제 아들 간의 갈등 이런 거를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뜻이라는 겁니다. 반항 끝에 계속 이제 엇나가서 이게 약간 정신병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공부 압박에 너무 시달리다가 나머지 우울증이나 이런 거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뒤주에 갇혀서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밑에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걸 길을 못 핀다니까. 아버지 길은 너무 높고 아버지는 정말 막 엄청나신데 뭐 정치든 그렇지, 뭐 직장에서든 근데 아들은 거기에 못 미쳐서 너 왜 나를 못 닮냐. 네. 아니 그 내 맘대로 되냐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주눅 든다니까요. 맞아요. 주눅 들어서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보통 보면 밥 먹고 애들이 바로 공부를 못 하잖아요. 원래 20-30분 쉬었다 해야 돼. 소화도 하고 20-30분 쉬어갖고 이제 1분 뒤에 내가 공부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 1분을 못 참아갖고 공부하라고 얘기한다고. 너 밥 먹은 지 시간이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냐.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어진다니까 애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고. 다산 정계경이 이제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기양 가서 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보내갖고 엮은 책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이게. 사도세자 정신병 걸려갖고 대주에 갇혀서 죽을 뻔했겠다 싶은 게 이 책 보니까 그렇더라고. 귀양지에서도 아들 공부를 감시하는 아빠였다는 거죠. 내가 밤낮으로 추구하는 바는 오직 문화가 독서하는 것뿐이다. 문화가 선비되기를 염두에 둔다면 내가 다시 무엇을 하나겠느냐. 주야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글을 읽어서 이 고심을 저버리지 말라. 아들아 너 요새 잘 지내냐, 행복하게 지내냐, 건강은 어떠냐, 이런 거 보통 물어볼 것 같잖아요.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 얘기야.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정석 3번 보라 그랬는데 왜 아직 3번 다 안 봤냐. 이런 얘기만 한다고 이 아버지가. 편지가 오니 마음의 위안이 된다. 중화의 필법이 점차츰 나아지고 물리 또한 진보가 있으니 나이를 먹은 덕이냐 아니면 때때로 익혀서 그런 것이.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성의를 다하고 부지런히 힘써서 책을 읽고 책을 베끼고 글을 짓는 일에 혹시라도 반감이 없어야 할 것이다. 패족으로서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어찌하겠느냐. 모름지기 범인들보다 100배의 공력을 더하여야 겨우 사람 축에 들게 될 것이다. 나는 고생이 매우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책을 읽고 몸가짐을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로써 근심 없이 있다. 이랬다는 겁니다. 너무 빡세지 않아요? 이거 스트레스 장난 아닐 것 같아. 조선시대 아버지들의 잔소리는 또 급이 다르네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사람 중에 못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 전통이 아직까지 있다고 우리나라에. 안 쓰러졌어. 우리가 특히 더 그렇다고. 이게 위험문화권이고 우리가 특히 더 그랬다고 조선시대는. 우리가 그 제사 지낼 때 지방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현고 학생 부군신이다. 학생이 뭐냐? 배우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이시여 나타나서 자리에 임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라고. 조선조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유구한 전통이 공부 열심히 안 한 놈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고로 사람 대접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자녀분한테 주셔야 돼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 나오면 대접받는다.
애들이 나 저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나는 유튜브 할 거니까 나는 아이돌 할 거니까 나는 게임 할 거니까 대학 필요 없어 하거든. 안 그렇다니까. 똑같은 연예인이라도 똑같은 탤런트라도 김태희는 서울대 나와서 훨씬 더 대우받는 거예요. 이순재 탤런트가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더 대접받는다고. PD들이 함부로 못 대한다고. 괜히 더 예뻐 보여. 서울대 났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니까.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도는 없어요. 하지만 대학교 학벌은 죽을 때까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대학 못 나왔다든지 대학을 좀 허접한 데 나왔다든지 이러면 괜히 쫄리고 서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애들한테 네. 알려줘야 돼. 똑바로 알려줘야 된다고. 지방대회 나오면 인간 취급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좀 얕잡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럴 것만은 아닌 게 이제 우유통에 빠진 생쥐 2마리 해서 어느 날 작은 생쥐 2마리가 큰 우유통에 빠졌다. 한 놈은 곧바로 포기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익사해 버렸어. 다른 한 놈은 몸부림을 치며 죽을 힘을 다해 팔다리를 휘졌어. 그랬더니 우유가 버터로 변해버렸지 뭐야. 결국 그 생쥐는 우유통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대. 한번 실패하고 이제 뭐 스타트가 늦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갈 건 아니에요. 다른 걸로 얼마든지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만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의 진가를 인정받는데 배의 노력이 드니까. 지방대 다닌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김작가 TV라고 이분이 지방대를 나왔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 방송이 잘 되는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김 작가님은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계의 유지석이 될 수 있었다. 대구의 계명대학교라는 데를 나왔어요. 이분이 쓴 책이 럭키라는 책이 있는데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에서 왜 내가 만난 모든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할까 해서 여기 보면 자기가 막 노력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고생하고 노력을 많이 해보고 이제 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폭이 넓어지거든요. 한동훈이처럼 처음부터 승승장하고 잘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서러움이나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려워요. 밑바닥에서 나도 서러워봤던 사람은 서러운 상태에서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이해가 되거든요. 유재석도 마찬가지. 긴 무명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제 얘기고요. GM 캐딜락 리릭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전기차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한 1억 500 정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살라고 했었는데 녹색 번호판 제도가 생겨갖고 안 사는 걸로. 법인차로 사면 이게 8천만 넘어가면 녹색 번호판이 달리거든요. 왜요? 그럼 주말에 몰고 다니면 저기 법인차를 저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다니 하면서 기사 날 수 있잖아. 딱 나왔는데 박순혁 작가? 이러면서 나 노래놈 한둘이 아니야. 나 노래놈 한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고. 디자인, 네.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외관 디자인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대구대 출신 길보빈 디자이너는 이분이라는 겁니다. 대구대에 그런 대구대. 전공이 있나요? 예, 대구대 이제 산업 디자인. 예, 대구대가 이제 와. 네 번째긴 한데 그 중에서도 산업 디자인과는 좀 쳐주는 데거든요. 소름 돋았어요. 예. 대단하시다. 예.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분이 볼트 디자인할 때 그 팀에 참가해갖고 성과를 내서 그 다음에 너 실력 있네 해서 GM이 본사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GM 본사 가서 디자인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회장님 말씀. 7번째,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8번째, 있을 때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15번째,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진실하라. 16번째,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이제 좋은 데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당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을 높이고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굳은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안 미쳤는데 짧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좋은 대학 못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말고 그런 말씀입니다. 대학 가서 열심히 해도 돼요. 좀 출발은 뒤쳐졌지만 대신에 그만큼 스카이 애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또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라온 애가 처음부터 계속 잘 된 애들보다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더 큰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되는 애들은 한계가 있어. 지방대에 나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간 애들은 우여곡절 이제 온갖 시련 같은 걸 겪으면서 내가 단단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서 위에 돼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롱런하고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이제 지금 당장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얘들아. 사람들 이제 못 받는다, 피곤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정청래라든지 김호준이라든지 진성준이라든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대학 막 들먹이면
짜증 이빵이 나도 막 서러워도 대꾸도 못하고 대꾸하면 이상한 사람 되고 그죠? 서럽다고 누가 그걸 갖고 막 괴롭히면 대꾸도 못하고 미친다니까 사람이.